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은 많고 인내력은 떨어지고 주머니 사정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알트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상수로 놔야 돼. 그거가 현실인 거야.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가 모빅을 발견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안 속이면 되잖아. 누군가에게 속기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초식동물들이 있다면 그 초식동물들을 이런 시장에서 잘 추스려서 안 속이면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암호화폐를 정치 쟁점화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지금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1월 달에 ETF 승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월 달에 ETF 승인 때는 깜빡 우리가 다 속았는데 그 가격이 안 되니까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죠. 근데 이거 진짜 별거입니다. 그래서 별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어디를 가든지 비트모비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른 채널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도 제가 비트모비 하는 걸 다 아는데도 대한민국 도덕국가이기 때문에 이상한 그 경건주의들이 다 있어가지고 상업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강박들이 있죠. 나중에는 이제 모빅 때문에 저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모빅이 어떤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모빅은 잘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도 모빅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의심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뭐 안 판다고 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당장은 안 팔겠지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지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악산에 왔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관악산에 400명 가까이 왔잖아요. 안동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그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대청봉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알고 있었지만 관악산에서 그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알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다 모수예요, 모수.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면 알겠죠. 근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별로 땡기지 않았던 거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5만 명, 4만 명이라고 치면 4만 명 중에 400명이면 몇 %예요? 1%잖아요, 1%. 1%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늘 리즈닝이라는 것에 합리적인 논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은 설명이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 100명 중에 한 명은 이상한 짓을 하거든. 저는 모비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딜레마를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 거래소 상장도 안 돼 있지. 그 다음에 진짜 금융위가 언제 들어와서 막 뭐 하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 그래가지고 오작가집 뒤지고 압수수색했더니 뭐 숨겨둔 게 나오고 뭐 팔았다는 근거가 나오고 계좌를 깠더니 막 돈이 막 몇백억이 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뉴스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도 그런 신뢰의 배신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100명 중에 한 명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이거를 해.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99명은 뭐 합리적으로 안 하겠지. 알면서도 안 하겠는데 합리적으로 알면서 관악산에 안 온 거죠. 내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왜 딜레마가 없냐면 나는 제대로 할 생각이거든. 내가 이럴까를 고민한 적이 없단 말이지. 나는 제대로 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인하 교수님은 돈 벌려고 책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책을 쓰고 신라를 막 복원하고 이런 게 이분에게는 이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뭐 이런 게 본인의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저한테는 모빅이란 프로젝트가 하나의 정체성의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내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딜레마가 없어요. 여러분은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믿지라는 딜레마가 있지만 나는 딜레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거를 하면 어디까지는 갈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한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산업이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고 이걸 느껴야 돼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간가? 이런 질문은 너무 하수예요. 하수. 나도 궁금해. 그걸 궁금해하는 게 이상하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질문에 머물고 있으면 이게 되게 하수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오태민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완전히 그 환각 상태로 들어가서 그 뭐 고난도의 질문을 다 해결하지 않았다면 제가 한 1,000만 원에 팔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얼마까지 가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으로 끝났다면 1,000만 원이 뭐야? 50만 원에 샀으니까 500만 원에 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억울해하겠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 비트코인 얼마 간다가 제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비트코인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야, 이거 완전히 지금의 브레이튼 시스템하고 완전히 충돌해가지고 다 작살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왔던 거고, 비트코인이 1억이 되는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게 산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산업이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이 초기라면 지금은 비트모빅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7년 늦었고 이더리움에 비해서 9년 늦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15년 늦은 것 같지만 이 산업이 지금 초기라면 지금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돼. 지금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스노우볼까지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우리 모빅은 이미 스노우볼까지 단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노우볼까지 단계가 오니까는 경북연구원장 이인하 같은 그런 분이 와갖고 저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이거 같이 해보자고. 이 기관장이 기관장 와갖고 뭔가 같이 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노우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있잖아요. 큰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큰 위험은 오태민인데 나한테는 내가 위험이 아니거든. 내가 이런 의심을 하겠어. 아, 오태민 나 말이야. 사기꾼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하겠어. 아, 오태민 나 말이야. 아, 무슨 흑심이 있나? 내가 이런 의심을 하겠어, 나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하면 이상한 게임인 거야. 유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나한테 구체적인 물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거가 있는데 그것만 극복한다면 해결된다면 했어야 될 일이고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내가 창시자가 되다 보니까 못 갖고 못 파는 구조가 돼서 나도 지금은 후회가 막급하지만 내 원래 아이디어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단 말이야. 기업한테 창시자가 되게 하고 나는 거기서 한 1조 정도를 땡길 생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이걸 이제 시작한 이상 딜레마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거든. 나를 믿는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나의 실력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을 안 한단 말이야. 오태민 저 새끼가 사기꾼인가? 아, 이 새끼 거짓말하나? 이런 의심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일찍 시작하면, 봐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기 전에 1년 전에 이런 거를 김장을 담가 놓은 것과 이거는 천지 차이란 말이야. 지금은 오태민의 비트모빅의 그 산에서 나눠주고 이런 게 괴랄해 보이니까 저게 언제 망하나 이런 눈으로 보겠지만 이게 1년 동안 안 망하고 트럼프 시대에 뭔가 어디선가 손을 잡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질문이 아니야. 저거를 통해서 내가 뭘 응용할 수 있지? 오태민의 모빅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이래서 다 부분적으로 복제를 해보려고 할 거야. 나는 보여 그게.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복제, 쓰기 지금 빗썸하고 하잖아. 우리가 쓱하고 먼저 했잖아. 그랬더니 그거 맞들려갖고 빗썸하고 유명한 배우 써갖고 하잖아. 별로 남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차용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다 대부분 이상해질 거야. 그러면 결국은 먼저 들어온 선발자의 이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비트모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나는 잘했다 생각이 들어.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에서야 고민이 되겠지. 근데 나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적절한 시기에 들어왔나? 너무 늦지 않았나? 늦진 않았어.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업들한테도 이 찬스를 주면 그 신호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이지 대통령이 뭐 행정을 통해서 뭘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시대의 획을 긋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바꾼단 말이죠. 그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면 기업들이 뭐 바보들이 아니잖아.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때 여러 가지를 시도할 때 그 기업들한테 존재하고 있는 특히 한국의 기업들한테는 오태민의 모빅이 존재해.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럴 거야. 오태민의 모빅하고 손을 잡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포스텍 교수들처럼 우리가 하지 뭐 까짓 거 이게 쉬워 보이거든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해보면서 알 거야.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기업들도 10개의 기업 중에 하나는 이 비합리적인 짓을 하겠지.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 하나는 우리하고 손 잡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고에 사람들이 그 리즈닝이라는 할 때 늘 그러니까 통계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통계학. 그러니까 통계학을 단순히 기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러니까 맞지. 뭘 믿고 관악산에 오냐. 그러니까
99%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거라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1%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 1%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해. 그 이상한 사람들만 가지고 충분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오 작가, 네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알트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지금도 내가 알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하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알트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그 논리라는 그 정합성에 아주 되게 짧은 논리회로,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인 논리가 아니라 되게 짧은 논리회로에 갇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상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단순한 인간상이. 근데 오케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논리도 너무 단순하지만 그 맞다 하더라도 틀려. 맞다 하더라도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틀려. 나는 경험이 많잖아. 걔네들은 경험이 없는 거지. 사람들은 아무리 비트코인만 하고 알트를 조심해라고 해도, 지금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그때서야 주머니를 털어서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에. 그럴 사람들이면 지난 7천만 원, 8천만 원에 샀겠지. 안 그래?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1억 2천, 1억 3천에 산다 하더라도 1억 5천 갔던 게 1억 1천만 원 떨어지면 그 버티겠냐고. 못 버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은 많고 인내력은 떨어지고 주머니 사정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알트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상수로 놔야 돼. 그거가 현실인 거야.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가 모빅을 발견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안 속이면 되잖아. 누군가에게 속기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초식동물들이 있다면 그 초식동물들을 이런 시장에서 잘 추스려서 안 속이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작년에 관악산, 계룡산, 제주도, 호주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재스코가 나한테 속았나? 안 속았잖아. 그런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괜찮다. 이 프로젝트는 시점이 절묘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크립토를 산업으로, 신규 산업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서기 2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스노볼이 모였고, 이걸 가지고 광팔고 다니는 거지 뭐. 다행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데가 아니잖아. 유일한 위험이 오태민이 들고 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들고 튀어. 그 위험만 없다면 뭐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분위기는 바뀌었고 계절은 여름이야 지금. 이런 계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랬는데 비트코인 얼마까지 가요? 이런 질문의 수준에서 좀 벗어납시다. 좀 보여줬잖아.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게. 여러분이 10년 전부터 내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건 증명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유추해 봤을 때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말들이 지금 하나씩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 그럼 뭔가가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인생의 기회가 흔히 올 것 같아. 인생에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 만나기 어려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났으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난 걸 알아야 되는데, 지네 수준에서 늘 만났던 사람의 걸 투영해갖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에이, 참. 여러분 주변에 하나였으면 내가 시작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00명 중에 100명이었고, 나도 10만 명 중에 1명이야. 그걸 알아야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고래를 사냥하겠다는 놈이 비트코인 아는 놈 중에 몇 명 있어. 지금까지 없었잖아. 비트코인 아는 놈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천만 명은 될 거 아니야. 그 몇 천만 명 중에 나처럼 짱구가 들어간 사람 없었잖아.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걸 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봤던 사람 중에 한 명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도 이상해. 관악산 오고 계룡산 오고 호주 오고 코인을 한 명한테 의존하는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 같은 코인을 사고, 이런 여러분도 100명 중에 1명인데, 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지 아시고, 내 입장에서는 전혀 딜레마가 없는 프로젝트다. 시작하길 잘했다. 시점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제 산업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다가, 이제 애플 이런 데다가 코인 해도 된다. 혹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스테이블 코인 해도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숟가락 담그고 있는 건 진짜 기적이다, 이게.